네. 산자부 산하에 에너지 관련한 산하기관들이 쭉 모여 계신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인류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위기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석탄과 석유 에너지를 빨리 재생에너지 햇빛과 바람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나와 있는 우리 관계 기관이 대부분 그와 관련한 업종들이에요. 우리 김원희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 마차 시대가 말이 멸종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빠른 혁신이 있는 가운데 적응하지 못한 데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산하기관들이 이 석기 시대, 마차 시대에 머물러 있다.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그것을 다 알고 소위 아리백에 대한 압력 등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산하기관들은 그런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라. 그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해서 석유공사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셨고 자료 제출을 하시더라도 까맣게 소위 마킹을 해서 제출하는 바람에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는 아시죠? 저희 방에서 그것을 몇 개를 좀 풀어봤습니다. 마킹하신 거. 왜 지웠나? 봤더니요. 제 569차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 그러니까 소위 대왕고래의 성공 확률이 19%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이 이사회 회의록 맞죠?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19%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포함해서 산업부 장관 모두가 20%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19%와 20%는 어감상 1% 차이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대왕고래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왕고래는 유망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 짧게 그리고, 하세요. 예, 왜 19%를 20%라고 표현하셨냐고요. 다른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예 아니요만 답하세요. 장관님께서 잠깐만요. 19%하고 20%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왜 19%를 20%라고 표현했냐고요? 장관님께서도 19.1%라고 말씀하셨고요. 20%라고 하셨습니다. 19.1% 말씀하셨고, 자, 다른 구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더 21%도 있고 20%도 질의할 땐 좀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방어 구조가 있었죠. 네. 방어 구조를 보면 그것도 이사회 회의록을 저희가 풀어봤더니 방어 구조의 성공 확률은 몇 %였습니까? 17에서 24%로 됐습니다. 24%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러니까 방어 구조가 외형상, 확률상 대왕고래보다 확률이 더 높았던 게 맞죠? 아까 예, 아니요. 그 G코스만 보면 G코스라는 넘버를 확률만 보면 더 실패한 방어 구조가 더 높았던 거 아닙니까? G코스의 그런데 개념으로 그냥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방어 구조는 당시에 어떻게 했냐 보시면 그냥 보도 자료만 냈습니다. 7억 배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시추 게시 보도 자료만 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방어보다 더 확률이 낮은 대왕고래는 대통령이 삼성전자 시가 5배에 준할 수도 있다고 하는 최대. 그렇게 대통령이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이게 일반적인 관리랑 다르죠? 석유공사였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축컨대 총선이 있었고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참패했고 그것을 어떻게든 국면 전환을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나갔겠죠. 덕분에 이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까 우리 고동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예타 관련해서 이거 면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석유 시치 같은 게 왜 예타에 들어왔는지 사장님 알고 계시죠? 예. 하베스트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하베스트 7조 3천억 투자했다가 7조 2천억을 손해보니까 이런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예타 제도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아니요. 예.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 석유공사 때문에 이런 시추가 예타에 포함된 겁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2022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석유공사가 우드사이스가 철수하면 철수 지분 인수 후 예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후에 산업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계속 사업 예산이므로 예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타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까? 그러더니 지난 산업부 본부 국감에는 조광권이 다르다. 의무시추다. 그래서 예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무엇이 주 원인입니까? 짧게. 그 전에 건 제가 잘 못 봤는데요. 전에 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사가 시축회분에 5년간 5,762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에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 회의록은 인정하시죠? 예, 그건 계획입니다. 예. 당연하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5,700억이 필요하다고 석유공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차 공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 저하고 잠깐만. 과거에는 1,000억, 지금은 2,0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예. 석유공사 이 문제로 예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랑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 기재부는 관여사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예. 기재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예. 기재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예. 하베스트와 같은 꼴이 나지 않으시려면 지금이라도 절차나 규정을 지켜서 가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김건희 주가 조작 그만하시죠. 네. 우리가 차고 넘치는데도 위험해하는 정부인이 기대할 거 네, 우리 저기 하베스트에 의원님. 대해서는 네, 됐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의원님, 따끔한 네, 질책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네. 하베스트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나와서 뭐 대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방어 구조에 대해서는 방어 구조는 네, 됐습니다. 한계입니다. 네. 네. 네, 저기